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 22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올해 발표된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했죠. 아직까지는요. 예, 그 지표는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를 보고 나서 오히려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죠. 예,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조정이 나왔었고 지난주에 이 조정을 끝내는 게 오히려 악재였다라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과 다른 점은 예전에는 신고가 랠리였지만 이제는 전고점이 있죠. 조정을 한번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전고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상은 넘어갈 것 같지만 길고 짧은 건 반드시 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기존 추세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부러져 버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당장 오늘 밤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밤이었더라고요. 목요일 날 밤에 그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물가 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마 목요일 날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뭐 계속해서 긴장해서 좀 보긴 봐야 돼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다시 재상승하면서 기존 추세가 이제 재시작되고 기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어쨌든 위쪽에 저항이 있고 못 가면 또 서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경계 근무는 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제 이 영향을 받은 거죠.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야, 여기서 그 조정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매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다. 나스닥이 한 2%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고 다시 어떤 기존 추세 강화, 기존 추세 재시작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오늘 훈풍을 받긴 받았는데요. 훈풍을 받았는데 기초 체력이 문제였던 거죠. 기초 체력이 좋았던 친구는 훈풍에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었는데 기초 체력이 안 좋았던 친구는 이제 훈풍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훈풍을 줘봐야 이제 기초 체력이 안 좋으니까 반응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죠? 오늘 아시아 증시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일본 증시는 이제 기초 체력이 좋았던 증시, 그죠? 뭐 거의 뭐 조정이 없었고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상단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1점 몇 프로 오르면서 레벨업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뭐 신고가 랠리가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죠. 하지만 중국, 일본은 아니 참, 중국과 한국은 어땠어요 어제? 중국과 한국은 특히 중국과 코스피는 어제 이제 위기였단 말이에요. 어제 중요한 지지선에 바싹 다가서는 등 이제 오늘 급락폭락이 위기였단 말입니다. 급락폭락이 위기였었는데 이제 미국이 상승을 해주니까 오늘 겨우 급락폭락은 면한 거죠.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 급락폭락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급락폭락은 막았고 그냥 겨우 버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중국 증시의 어떤 추가적인 급락폭락의 위기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코스피 여전히 약합니다. 그런 거 좀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목요일까지 이 중요한 이벤트가 목요일까지 있긴 있는데 그 전까지 솔직히 근데 막 뭐 아무리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약하다 한들 막 흘러내리겠느냐 뭐 솔직히 막 대폭락이 막 이때 나오겠느냐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목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뭐 빠지더라도 슬슬슬슬 흘러내리거나 막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막 급락폭락을 아무리 약한 코스피고 아무리 약한 중국이라 하더라도 당장 물가지표를 앞두고 그렇게 급락폭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근데 급락폭락할 준비는 다 해놓긴 했어요. 해도 이상하진 않은데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니까 일단 그래도 좀 버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해봅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뭐 오늘 밤은 뭐 있냐? 오늘 밤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오늘 밤 경제 지표들 물론 뭐 발표가 여러 가지 되긴 되는데 그다지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없어 보이고 뭐 4분기 GDP 발표가 있네요. 애틀란타 페드 GDP 나오 뭐 요거 발표되는 거 조금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국채 입찰 이런 거 3년물 이런 거 있는데 일단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일단 없어 보입니다. 연준 부의장 뭐 이런 사람들의 연설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어차피 뭐 시장은 지금 굉장히 투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리고 목요일날 발표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히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일단 없어 보입니다. 내일 밤에 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긴 있는데 미국 10년 국채 입찰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건 조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내일이고 오늘 밤은 일단 별거 없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들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신고가 랠리가 아니고 이제 뭔가 고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정고점이 주식시장이 뭐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마지막 하방 베팅, 지금까지 뭐 역발상, 역배팅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는 이제 역발상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아마. 이번이 이제 하방 베팅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할 거고, 이번에 이런 기회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당장 움직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일단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엄청 강하니까요. 일단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조그마한 매도세가 보이거나 뭐 아니면 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뭐 훅 빠지거나, 하여튼 뭔가 어떤 변동성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가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뭐 더 좀 드릴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특히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일 텐데, 한국 분들일 텐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낮에 코스피를 봤단 말이에요. 야, 코스피 봐라, 줄줄을 흘러내리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의 영향을 이제 한국 증시를 보던 관점 그대로 해서 이제 미국 증시를 밤에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관점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야, 이거 하루 종일 약하네, 미국도 뭔가 좀 약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하고 미국은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국 증시 어제 보셨죠? 막 장중에 2%씩 올라가는 거, 나스닥. 미국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는 세계 최강 증시고요. 코스피는 작년 연말에 지 혼자 폭등했던 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증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낮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걸 보신 거고, 밤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가장 강한 증시를 또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봤던 그 관점을 빨리빨리 잊어버리시고, 미국 증시도 약할 거야 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미국 증시도 밤에 약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관점을 좀 철저히 분리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낮에 봤던 그런 약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뭐 이런 거 보시면 좀 알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나스닥 30분 봉인데,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장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 아니에요. 여기 거래량 많은 부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간 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야, 하룻밤에 2%씩 올랐으면은 최소 뭐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시간 외에서 좀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 전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미국 증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약한 거죠,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강한 증시, 한국은 가장 약한 증시. 낮에 가장 약한 걸 보다 밤에 가장 강한 걸 보려고 하면 갑자기 이제 이게 적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유의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수박 겉핥기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죠.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여서 신고가 랠리가 시작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좀 애매하죠. 아직은 좀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 지금 종가상으로 탁 걸쳤죠. 탁 걸쳤는데 워낙 무거운 저항이다 보니까 위에 올랐다가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고점은 높였지만, 이게 그렇게 의미 있게 고점을 높였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의 검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자리를 넘는지, 여기를 진짜 넘는지, 여기가 역사적인 고점인데 여기가 넘어갈지 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기는 아직은 좀 그렇죠.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 등등이 있으니까 조금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레벨업 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엔화는 뭐 일단 당분간 또 좀 강세 보이고 있네요. 그죠?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니까 엔화도 또 조금 좀 내려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건 뭡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상승 중 눌림의 관점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매우 적게 내려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중요했던 게 1월 4일 날 나왔던 장대 양봉이 중요한데, 이 양봉 아직까지 훼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죠. 지난번에 어떤 추세 전환의 기준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세 전환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죠? 추세 전환의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딘가 중요한 고점을 넘어서면은 이제 고점이 높아지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걸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죠? 여기서 한 번 더 얘가 내려오면서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이렇게 해도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그죠? 바로 올라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서 일단 어떤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인데, 아직 의미 있는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지는 와중에
일본 증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중국 증시 볼까요? 중국 증시 상해종합인데 이제 오늘 급락폭락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면했다.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하루 일단 위기를 좀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난 건 아니죠. 이건 그냥 자연 반등, 자연 반등. 전일 급락에 대한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자연 반등 정도 가볍게 나타난 거고, 이건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수가 없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양봉 한두 개 여기서 나오다가 그냥 그대로 또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양봉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 있는 양봉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급락 폭락이 하루 미뤄졌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사실 그냥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또 죽을 수 있다. 중국 증시는 여전히 위험하다. 미국이 올랐는데도 왜 중국 증시 이 모양이겠어요? 기초 체력이 안 좋으니까, 그죠? 기초 체력이 안 좋으니까 그럴 겁니다. 급속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또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아직 세계 증시가 버티니까 버티는 것도 있는데, 워낙 중요했던 어떤 그런 전저점 자리들이 한 1년 전에 만들어놨던, 2년 전에 만들어놨던 전저점 자리니까 여기가 이제 한 번에 붕괴되기는 좀 그렇죠. 좀 껄끄럽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작게 봐도 크게 봐도 일단 별로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기사회생 할 수 있어요. 기사회생 할 수 있는데, 근데 그죠? 조금 좀 아직 뭐 하여튼 뭐라 말씀드리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이제 저기 암흑의 세계로 저 밑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하여튼 계속해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기초 체력이 약한 뭐 코스피나 뭐 한국 코스피나 뭐 중국 증시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위안화 계속해서 뭐 박스권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제 이거 일본 좀 전에 저기 달러 엔 환율을 봤죠. 좀 전에 저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양봉 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생각보다 조정이 약했죠. 생각보다 상승 목표치가 빠르고, 생각보다 상승 목표치가 많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고, 이 단기 상승 중에 이제 눌림이 나온 거고, 여기서 만약 이렇게 눌림이 끝난 거라면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추세 전환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올랐죠.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여기 위쪽에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냥 뭐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 요즘에 N1 환율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N1 환율은 뭐 특별한 일 없네요. 계속해서 박스권이네요. 이 위쪽에 저항이 워낙 무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N1 환율, 어떤 그 시장을 보는 바로미터로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더슈팅 나오고, 언더슈팅인 게 확정이 됐죠. 그죠? 이렇게 급반등했으니까 지난번 이거 언더슈팅이었구나 확정됐고, 단지 이제 근데 지난 몇 개월간 박스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박스권에서 이제 조금 좀 힘이 좀 붙이는 모양이죠.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 근데 아마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언더슈팅 봤으니까. 요렇게 떨어지던 이런 추세에 대한 엄청난 언더슈팅을 며칠간 봤으니까, 이제는 추세 전환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데 힘이 좀 딸리는지 옆으로 기어가고 있구나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봤고요. 한국 증시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맛이 가면서 코스피도 맛이 갔죠. 삼성전자 역사적인 고점이 하나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이런 자리에서 역사적인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같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2021년 1월부터 해가지고 한 1년 반 빠졌죠? 1년 반 빠졌고 이번에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막 고점을 많이 높이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코스피와 더불어서 약간 좀 슈팅성 흐름을 줬고, 워낙 연말에 좀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있고, 근데 수급적인 부담이 있는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넘지는 못한 상황이라 추세적으로 죽으면 이거 하락인자로 크게 이렇게 꺾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죠.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삼성전자 밑에서 잡으셔갖고 수익 보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죠.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뭐 하방 베팅을 하는 건 정석이 아닐 수 있으나, 일단 뭐 수익 보시던 분들이 비중 축소하는 거는 좀 정석적일 것 같아요. 좀 정석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먹었으면 이제는 청산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버슈팅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호재가 나와도 버틸까 말까였는데, 여기서 악재가 나오니까 좀 더 반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는
뭐 세계 증시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세계 증시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보시다시피 시장의 구조가 뭐 이렇습니다. 시장의 구조가 한 종목이 코스피 지수를 통째로 움직이는 뭐 그런 좀 그죠. 시장의 구조가 조금 좀 후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점들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시장의 미래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 친구들이나 코스닥은 좀 좋을 만도 한데, 근데 일단 뭐 보시면 코스닥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림이 좀 나오긴 하는 모양이긴 한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 수 보니까 코스닥 종합지수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스닥 150 지수죠. 코스닥 150은 이제 좀 대형주들이 좀 맛이 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 코스닥 종합은 훨씬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코스닥 그 중소형주들이 막 시가총액 1000억, 2000억대짜리 막 그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 랠리를 막 부대기로 보이면서 중소형주 랠리가 한번 그 뭐 코스피가 죽더라도 그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올랑말랑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이면 그래서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죠. 대형주들이 하여튼 줄줄이 죽어가고 있다. 대형주와 코스닥은 지금 좀 별개고, 그것도 특히 그리고 코스닥 150과 코스닥 종합과 이런 거는 또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이 차별화돼야 돼요. 어쨌든 근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1000종목들이 아무리 오른다 해도 코스닥 150은 대형주 지수기 때문에 또 이건 또 중소형주들이 오르는 거하고 또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이 지지와 저항에 맞게 또 대응하시면 되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코스피는 뭐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제법 많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빠지니까 이제 하여튼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약간 좀 이제 현실화가 좀 많이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특히나 약할 수 있다. 이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비해서 특히 약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확인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 코스피는 선물인데 보시면은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2거래일째 어떤 저항을 확인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똑같은 자리 한 번 더 확인했죠. 그 봉의 길이 갈수록 이제 하루하루가 갈수록 봉의 길이 길어지고 있죠. 이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냐면은 이제 똑같은 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확인한 겁니다. 세 번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오늘 만들어냈던 고점이 싼 고점이 또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어제보다 고점이 조금 조금 높아져서 그나마 뭐 코스피엔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었어야 좀 이제 다음번에 안 빠지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그렇게 되면 조금 좀 곤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코스피는 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비명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약한 거지 코스닥 종합이나 뭐 중소형주들은 또 강할 수도 있고, 미국 증시 또 별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대응하기 어려운 점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냐 싶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극심한 차별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제 한국 증시 보던 시각으로 미국 증시 보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드린 게 그런 것 때문이죠. 일단 그 중요한 지지선을 살짝 또 깨긴 깼습니다. 어제와 달리 또 이제 조금 좀 의미 있게 깼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본, 하방 투자 입장에서 조금 좀 그 공격적으로 본 그런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은 뭐 솔직히 뭐 이런 자리, 지난번에 여기 보이시죠? 지난번에 윗골이 달렸던 이날 고점, 이런 자리들이 어떤 조금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 입장에서 보수적인 기준.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하방 입장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지지선을 확 붕괴시키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붕괴될 가능성이나 어떤 고점 확인 과정은 분명히 근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굉장히 좀 잘 튼튼하게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오늘 솔직히 미국 증시가 더 오른다라고 해도 앞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그래서 코스피는 또다시 폭락 위기로 이렇게 폭락 위기를 맞이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폭락 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옵션 때문에 그래요. 옵션 때문에
풋옵션들이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 쌍바닥 만들어내면서 양봉 너무나 좋은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이제 저항만 돌파한 척 하면 풋옵션은 급등이에요. 어디까지? 저 위에까지 급등입니다. 풋옵션이 막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어요. 급락폭락 위기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급락폭락 위기에 처했다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이제 갈 것처럼 해놨는데 못 가면 이제 또 다시 급속히 또 방향이 또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계속해서 좀 더 긴장을 하고 보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지금 이제 코스피 하방 투자하신 분들이 좀 잘 풀릴 만한 뭐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하긴 했는데, 연속성까지 좀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연속성까지요. 여기서 뭐 빨리빨리 빠져야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는데 다시 뭐 이걸 회복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연속성이 중요해요. 빨리빨리 연속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빠질 거면 빨리빨리 빠져야 된다고요. 그죠? 하락은 특히, 상승은 느긋하게 올라도 됩니다. 근데 하락은 빨리빨리 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하여튼 그죠? 뭐 지금 변동성이 코스피가 워낙 커서 그렇네. 특히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이에요. 한 345에서 365까지는 한 20포인트 가까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라서, 하여튼 야 이게 내가 보던 평상시에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닌데 싶으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보던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 보시던 그 차트 모양이 맞습니다. 이거 코스피 200 선물이죠. 제가 좀 전에 보던 건데, 이거 변동성 이렇게 눌러서 보면 똑같은 모습이죠. 평상시하고 똑같이 많이 보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다만 변동성이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달라 보인다 싶을 수 있지만, 이거 변동성이 죽어 있다 싶으면 그냥 똑같은 모습입니다. 뭐 딱히 뭐 이상한 거 없어요. 하여튼 뭐 이런 점들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 봤고, 그렇다. 그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된다. 코스피만 하여튼 주구장창 약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대응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죠? 관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수들, 다른 나라들 볼 때하고 좀 많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좀 나와야 이제 좀 그나마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뭐 이런 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긴 합니다. 이 어떤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확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번을 확인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 번 확인했고, 여기서 2번 확인했고, 지금 쌍고점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시세가 솔직히 어떤 진입 뭐 이런 거 하기도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거 하기도 좀 마음이 편하고,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턴을 뭐 이렇게 많이 확인하고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저는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해외 증시에서도. 근데 해외 증시는 또 내 맘대로 또 움직이지 않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긴 하다. 하여튼 뭐 패턴을 뭐 계속해서 뭐 외우라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의미는 뭐다? 몇 거래일 동안 오랫동안 확인했다, 여러 번 확인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 번 확인했다라는 거는 확률성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그만큼 신뢰도를 높인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만큼 믿음직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런 거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박스권, 하지만 강합니다. 그죠? 환율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좀 약합니다. 분위기가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올해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새해 첫날에 급락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그거 빼고는 일단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저의 생각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저기 레벨업을 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니케이 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지수처럼 이 레벨업 하는 것처럼 고점은 높이긴 했는데, 이거 좀 신뢰도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이 강한 거지, 이게 지금 대형주가 강한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150은 하방 진입을 하여튼 뭐 조금 뭐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점들 하여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코스닥 이거 저기 소형주 지수라고요. 코스닥 스몰 소형주 지수 이렇게 강합니다. 얘는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점들이 코스닥 종합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150 지수엔 영향 안 미칠 수 있다. 그런 점들 좀 고려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려봤습니다. 다 봤죠? 다 봤고,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를 볼 건데, 일단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목요일 날에 그 물가 지표가 좀 발표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미국 증시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고, 미국 증시 저기 중요한 저항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항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 나스닥 이런 자리, 뭐 혹은
뭐 위쪽엔 전부 다 저항이네요. 위쪽은 전부 저항이라 딱히 뭐 딱히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다. 뭐 예를 들면 17,000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저항이다라는 것까지 살펴봤고 참고로 이제 이 나스닥은 위쪽에 여기 한 16,750부터 해갖고 17,000까지는 저항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 여기 1월 2일 날 여기 급락해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별로. 물론 이제 뭐 지난번에 이 자리가 전반적으로 매물대긴 한데 근데 이제 엄밀히 좀 따져보면 여기는 그래도 좀 저항이 별로 없는 뭐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도 조금 좀 연속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뭐든 이제 봐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움직일 생각이고 뭐 오늘 밤에 딱히 뭘 하겠다 일단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금리는 일단 금리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하락 베팅을 일단 해놓긴 했는데 일단 뭐 금리는 생각보다 좀 지금 힘이 없긴 하네요. 하여튼 뭐 지금 금리 상황은 그래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지금 이런 금리의 이런 움직임들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벌써 두 번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금리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금리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 폭은 분명히 좀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뭐 투기적인 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여전히 어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도 여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단 그 시장 계속해서 뭐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금리와 달러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좀 과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제한적이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뭐 주식이 그래 쌍고점을 만들거나 뭐 금리가 쌍바닥을 만들거나 뭐 그런 거를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 아직까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금리나 기대감이 과하지 않냐라고 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직도 그런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